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인도 중공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라다크 지역의 선간협곡 레장라에서 목격된 중공군의 모습입니다. 칼을 단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메시티라고 하는 넓적하고 무게가 나가는 칼을 단 막대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위원이 독점 취재에 보도한 이 사진은 인도인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6월에 중공군이 쇠못이 박힌 몽둥이로 비무장 인도군을 습격해 살해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 나라의 정규군이 아니라 폭력배라면서 인도군도 시바 여신의 삼지창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9월 8일 국경 지역에서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양국 군대 간 충돌이 몸싸움의 중공군의 흉기 기습 수준이었지만 이제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 위기가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7일 인도에서는 라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쥐레를 밟아 숨진 국경특수부대 SFF 대원 니마 텐진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티베틴 특수부대원의 장례식이 공개적으로 치러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도 국기와 티벳의 설산사자기로 시장한 군용 트럭이 그의 유해를 운구했고 인도인들과 망명 티베틴들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바랏 마타 키자의 어머니의 나라 인도는 영원하라, 티벳 되시 키자의 고향 티벳 만세란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니마 텐진은 순교자의 예로 화장됐습니다. 티벳과 인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니마 텐진의 장례식에서는 그의 마지막 길을 알리는 의장대의 총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티베틴 특수부대원의 공개 장례식은 중공에 보내는 인도의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장례식에는 군인과 민간인뿐 아니라 인도의 유력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1962년 인도와 중공 사이에는 대규모의 국경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분쟁은 중공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해 종식됐습니다. 국경 분쟁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해군과 공군의 본격 동원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티베틴으로 구성된 국경 특수부대 SFF는 그의 휴전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창설됐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인도군이 중공의 치욕을 당하자 인도의 네루 수상이 결단을 내려 창설된 겁니다. 네루 수상은 당시 정부국장 몰릭과 2차 세계대전의 노장인 파트나에게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부대 책임자는 퇴역장성 우반이었습니다. 미 케네디 행정부도 티베틴 특수부대 창설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1962년 국경 분쟁 직후 인도는 SFF 또는 Establishment 22라 부르는 1만 명 규모의 티베틴 부대를 창설합니다. 미 그린베리를 모델로 했습니다. 이들은 중공의 티벳 자치구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작전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SFF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진 중공의 핵실험 정보를 취득하는 작전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FF의 존재는 비밀작전 수행 특수부대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모호했습니다. 1962년 이후 다시 국경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지해온 특수부대인데 이번에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1960년대 말 SFF는 6개 대대로 편성됐습니다. 대대는 중사에 해당되는 계급의 티베틴이 지휘하는 6개 중대로 구성됐습니다. SFF의 티베틴 부대 가운데는 3개 코만도 대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대대 하나는 인도군과 함께 샤첸 빙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SFF는 인도 내 대테러 작전과 VIP 경호 임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중공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인도는 최첨단 전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인도 매체들은 미국, 러시아, 중공에 이어 인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4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둘 칼람 발사센터에서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은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마쳤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원이 아그니 미사일의 부스트를 이용해 제조한 이 미사일의 성공으로 인도는 향후 5년 내 스크램젯 엔진을 이용해 마하 6의 속도로 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험 발사체는 에어로다이내믹 열 방어 장치가 분리되면서 30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는 발사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대로 공기 흡입구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마하 6의 속도로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인도군은 지상 작전을 위해 기계화 부대의 성능 개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구형 BMP-2 보병 전투 차량을 최신 개량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BMP-2는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구소련제 베스트셀러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BMP-2는 인도 육군에서 사라스란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파생형으로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개량형 BMP-2는 모듈 장갑의 성능이 증강된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이고 야간 전투 능력도 갖췄습니다. 대략 도입 대수는 800여 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오후 중공 산시성 로난현에서는 위성 발사 로켓 추진체가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로켓 추진체가 떨어진 곳에서는 거대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사방에 로켓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중공이 발사하는 장성 계열 로켓은 계속 발사에 실패하거나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5일에는 타이완 해협을 위협하던 중공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9일 이내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공이 사고 원인을 숨기자 한때 타이완군이 격추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공군 측은 타이완이 격추시킨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군의 수호이 35 격추설은 중공의 이를 갈고 있는 인도에서 주로 유포됐었습니다. 중공군 전투기 사고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인도인들은 이제 수호이 35가 미군의 전파 교란으로 고장을 일으켜 추락했다는 중공 측 주장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몽고와 말살로 불거진 내몽고의 항의 사태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내몽고 지식청년 출신의 홍월다의 관리 2세들도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홍월다이들이 연대 성명을 내고 중공 당국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내몽고를 제2의 신장 위구르로 만들고 있다면서 민심을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연대 서명의 명단 가운데는 태자당 가운데 시진핑과도 인연이 있는 마샤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득도 없이 몽고와 말살로 일을 만들고 있으며 곳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자당의 홍월다의 마샤올리는 시진핑과 같이 성장한 사이입니다. 그의 부친 마원루이는 섬서성 즈저우 사람으로 6, 7대 정협 부수석과 섬서성 제1서기를 지냈습니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과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마샤올리는 태자당의 영향력이 큰 인사로 문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2014년 9월 수도사범대학 부중 개교 기념일에 문혁 기간 무고하게 희생된 교사들에 대해 사죄를 하고 애도 묵념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대학자 한렌차오도 트위터 서신을 통해 원래 천하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우한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몽고인들에게 몽고어 대신 한어를 교육하는 것은 몽고인들의 감정을 건드렸으며 이런 돌발적인 강제 조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국면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정치 수준의 개별 간부는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력 진압에 단호히 반대하며 몽고인들에게 국가 전복 세력이란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뿐 아니라 한족의 일상도 황당하리만큼 관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자의 영역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밥을 남기지 말라,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면서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린펀의 한 마을에서는 9월 1일부터 돌잔치는 물론이고 12살이 더해질 때마다 치르는 생일, 환갑잔치도 이사잔치도 금한다고 통제했습니다. 사치 낭비 풍조를 일소한다는 명목입니다. 또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서 30유엔 이상의 술과 10유엔 이상의 담배 대접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해서 차량은 6대 이하로 할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촌민 자격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촌민 자격이 금지되면 앞으로 정부의 구호 물품이나
배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따돌리겠다는 엄포입니다. 최근 중공의 대내외 정책은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모택동의 전 비서 리루의 말을 빌어 소학교 지력을 가진 시진핑이 중공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진핑은 실제로 중학교 정도 수준의 사자성어를 잘 몰라 글자를 엉뚱하게 읽은 적도 종종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2018년 G20에서는 외국 국가 원수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스스로도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 원수들이 서로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할 때 시진핑은 뻘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릅니다. 반면 리커창만 하더라도 통역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영어 통역에게 자신이 말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며 교정을 해줄 정도입니다. 이전의 지도자 짱저민은 국제사회에서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장자민은 스스로 영어를 그리 잘 하지 못하지만 일단 영어를 한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칭화대학 출신으로 홍을 따인 시진핑이 도대체 영어 한마디 할 줄은 아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